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9화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작두 강도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뭐 별거 없이 잘 지내시죠? 네. 예,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죠. 뭐 올해는 무탈했습니까? 탈만 있었죠. 유탈해서 하셨네. 유탈, 그죠? 네. 뭐 무탈한 해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러네요. 근데 올 한해 이게 쭉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묘하네요, 그냥. 그렇죠.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느낌도 들고 네. 올해 뭐 했나라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요. 그죠? 예. 저희 그 출근길 인문학도 99화 곧 이제 다음 주면 100화가 되는데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죠? 어쨌든 그죠? 그러네. 예, 뭐 회한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다음 그래서-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이번 100화죠. 주죠. 예, 네. 그렇죠. 예. 그 오늘 주제는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입니다. 두 분은 뭐 워낙 법 없이도 사는 무법자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죠? 그렇진 이런 않은데. 질문이 뭐 어떨진 잘 모르겠는데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면서 사람은 반드시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뭐 이 사회 일원으로서 예. 지켜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제가 예. 이 질문 한 분씩 가볼게요. 그러면 법을 지키면 뭐가 좋아요? 법을 지키면 나한테 당장 뭔가 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음. 해악을 줄일 수는 있겠죠. 아니면 뭐 그냥 현상 유지, 현상이지. 예. 정상적인 일반의 평상의 모습 예. 유지, 뭐 이 정도 아닌가. 근데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불가피하게 법을 지키지 못할 상황. 있죠. 예. 아니 뭐 횡단보도 그냥 건너치는 거 뭐 부지불식간에 예, 많이 있으니까. 예. 좀 새벽 2시에 음. 시골 한적한 길을 가는데 차 하나도 없는데 횡단보도가 음. 빨간불이 켜졌어. 그때 지키고 서 있는 거가 필요가 없다. 지나치지요. 예. 그렇죠. 더 그 의문도 질문도 같지 않은 네, 채. 그건 이제 그냥 교통법규쯤 되는 거고 그것보다 좀 심한 것 중에 법을 지키지 못할 상황은 없던가요? 아,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예. 이상형의 여인이 나 앞에 나타났어.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나에게 돌아와줘.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때는 지켜야 되나요? 어째야 되나?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아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님은 어떻게 보세요? 살면서 사람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대체적으로 지켜야 되겠죠. 네. 뭐 대체적이라는 말은 절대적이진 않다는 그럴 얘기인가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유님 네.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 뭐가 좋아져요? 우리 모두가 지킨다면 안정성, 안전 안정성, 이런 것들이 그런 게 확보되는 있고, 것이죠. 예. 어차피 약속이고 예. 이런 거니까요. 본래 법이라고 하는 게 인간 개개인의 삶의 행복을 만끽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불행을 좀 막아보려고. 그렇죠. 근데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그 방금 얘기한 대로 사람끼리의 약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법이 우리는 그 약속에 도장 찍은 약속한 바가 개개인은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도 우리는 약속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정치를 하고 그럼, 할 예. 수 없는 것처럼. 어쨌든 그럼 불가피하게 법을 지키지 못할 상황은 없을까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건 교통법규 이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한밤중이야. 이럴 때 지켜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뭐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은 뭐 누가 다쳤거나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아내랑 운전하고 가다가 막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끼어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니까 그냥 그러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똥마려운가 보지.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법을 지키지 않은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근데 간혹 제 개인의 항변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그리고 그 공권력 앞에서 그걸 어겼을 때 꼼짝없이 다 순응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걸 법대로 안 해. 다스리는 걸. 그리고 법을 안 따르면 잡아갈 거야라고 일반 시민들을 겁박하는 일이 더 많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법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떠오르는 영화가 그 모범시민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모범시민. 잘 모르겠습니다.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저는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데 예. 뭐 영화 길게 소개할 것도 아니고 예. 승소율만 높이려고 하는 검사가 있어. 예. 그리고 아내하고 딸이 무참히 살해당한 그 주인공이 예. 이 검사가 상대 살해자 그 2명 중에 둘 다를 승소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한 놈한테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죠. 딜.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열이 받아. 10년을 준비해. 그리고 나서 이 법 체계, 그러니까 단순 복수가 아니라 예.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법 체계에 저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예. 관련된 사람들을 예. 복수해 나가는 것 같은 이런 스토리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주인공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너 그러니까 해당 그 검사가 또 이 사람을 붙잡아 왔어요. 근데 너 복수하는 거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야 내가 복수할 거면 네 딸내미 몇 시에 학교 가고 네 마누라 몇 시에 출근하는지 다 알고 이미 죽였어도 내가 벌써 다 죽였다. 예. 나 단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정의가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흐리멍텅한 이 법 시스템, 이 법 체계에 저항하는 거다. 이 대사가 되게 예. 인상 깊게 그렇죠. 나와요. 예. 네. 우리가 이제 논의가 네. 좀 길게 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자 법치 국가를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법은 어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옳은 면과 아닌 면이 있는데 이걸 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고 그래서 우리가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법에 대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법은 이런 정의가 이런 거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란 명령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했다라고 알려진 말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크라테스가 죽으면 뭐라고 그랬죠? 뭐 악법도 법이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다, 그죠? 이런 거.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아무리 불합리한 것이라도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말인데요. 실제로는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일본에 있는 한 철학자, 정확히는 오다카 도모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죽을 정도의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순순히 독배를 마신 것이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악법도 법임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한 게 좀 와전이 된 거예요. 참고로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 이러면 친구인 크리톤에게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크리톤, 나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 두었다가 빚을 갚아주겠나?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답니다. 대신 빚 갚아달라고. 예, 그죠? 예. 그 아스클레피오스는 의학의 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신한테 이제 그 치료를 받으면
음식물을 바치는 걸로 치료비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실제 빚이 있었는지 농담으로 한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분명한 점은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을 남기고 죽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악법도 법이다 이 표현은 그 이후에 식민주의 국가나 독재 권력이 자신들의 법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 논리예요. 실제로 이 말은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를 식민 지배하면서 이제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처럼 어떠한 법도 그게 법률로 정해지면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물음이 참 어려운데 우리 일반인은 예스라고 하는 게 그죠? 대부분 다 예, 그죠? 따르죠. 그죠? 강제력에 예, 저항하지 않고. 예, 그죠? 근데 소환해도 안 가는 사람들 안 가도 되대.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바로 잡아가거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정치 권력 간의 싸움이나 뭐 견제 이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질문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말씀하셨듯이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더라도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법보다도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예요. 공자님이 논어 자로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섭공이란 사람이 공자에게 우리 고장에 마음이 곱고 바른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스스로 고발을 했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우리 고장에 곧은 사람은 그와 같지 않다. 아비는 자식을 위하여 숨기고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숨기는 것이 진실로 곧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서 법을 어겼더라도 고발하는 거가 진실한 게 아니라 숨겨주는 게 더 자식된 도리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법보다는 가족 간의 도리,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더 중요한다고 본 건데요. 이런 주장에 공자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것도 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어린이 구간이야. 시속 30km 이하. 내 절친이 운전해. 예. 시속 50km로 달리다가 애를 쳤어. 예. 목격자, 블랙박스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목격자는 유일하게 나야. 음. 절친 옆에 타고 네. 있던 나야. 내가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면 풀리거나 경감될 수 있어. 네. 50km 이상 달렸다라고 얘기할 거냐, 30km 이하로 달렸다라고 거짓 증언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네 대답은 어떠냐? 이거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비슷하죠. 어떻게 보세요? 서구권은 진실을 말하겠다가 대부분이에요. 예. 우리나라 이거 조사도 한번 했었는데 26%가 거짓 증언하겠다.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형태인데 이 공자님하고 비슷한 형태인 거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안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은 실정법을 얘기를 해요. 실정법이란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 규범으로 현재 시점에서 강제성과 구속력을 갖는 겁니다. 해서 시대가 달라지면 구속력이 없어지기도 해요. 가령 조선시대에는 임금을 욕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역적으로 내몰려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별 제재를 받지 않거든요. 지금도 대통령 욕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정부여서 그렇지 다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그죠? 다른 걸로 제재 받았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 구속력이 다르다는 거죠. 이처럼 실정법이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불변의 기준이 아니에요. 특정한 시기, 특정한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규범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러한 실정법과 달리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규범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도덕이요? 이 법으로 얘기하면 네.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연법은 인간이나 사물 등 자연의 본성에 근거한 규범으로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해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자님이 도둑질한 아버지를 고발하기보다는 숨겨주는 게 옳다라고 한 주장은 도둑질을 한 아버지는 실정법은 위반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에 따른 자연법에 의하여 고발하기보다는 숨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이 우선한다 이런 그렇죠, 입장인 그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앞서 우리 작두님 얘기했듯이 동양이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율은 동양이 좀 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도 실정법보다는 자연법이 우선하다고 보는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법 이전에 자연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자연법 우선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라는 유명한 작품에서 자연법이 우선한다라고 강변을 했는데요. 내용 좀 아시겠습니다만 안티고네는 테바의 왕인 오이디푸스의 딸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딸인데요. 오이디푸스 왕이 딱 죽자 두 아들이 권력 다툼으로 전쟁을 벌이다가 둘 다 죽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숙부인 크레온이 왕자에 오르죠. 그리고는 크레온 왕은 안티고네의 오빠인 폴리네이케스를 조국의 배신자로 규정을 하고 시체를 치우지 말고 매장도 금지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안티고네는 오빠의 시신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들판에 버려져 있는 걸 참아 보지 못했습니다. 해서 그녀는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하고 오빠의 시체를 거두어 들여서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긴 안티고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죗값을 치렀죠. 그죠? 안티고네의 행동은 크레온 왕을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안티고네를 잡아오게 한 후에 국법을 어긴 죄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안티고네는 죽은 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신들의 뜻이다 라면서 자연법을 근거로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크레온 왕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왕의 명령인 실정법보다는 신의 뜻인 자연법이 더 우선한다라고 보았고 크레온 왕은 자연법보다는 실정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둘 중에 누구 논리가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안티고네한테 이렇게 심정적으로 많이 쏠리는 거 예,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을 쓴 소포클레스도 안티고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네가 딱 죽자 그녀와 약혼 관계에 있는 크레온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 아들이 이미 약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시신 앞에서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또 이를 본 크레온 왕의 아들도 아들의 죽음에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결국 자연법을 무시한 크레온 왕은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역사에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변하는 실정법보다는 자연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연법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실정법보다 자연법이 우선한다는 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뭐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정법 따라야 되죠. 그죠? 하지만 실정법이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법률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뭐 당사자를 악인이나 파렴치한으로 매도해서는 곤란합니다. 안티고네의 예처럼 실정법 위반자 중에는 자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령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그죠? 또 사상범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은 현재 실정법으로만 보면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종교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라는 인간 본성에 비추어 보면 죄로 단정하기 힘든 면도 있거든요. 네. 요즘엔 많이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렇죠? 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그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들어서 잘못을 회피하는 경우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경우 있죠. 자녀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인이 홀로 쓸쓸히 지내다가 고독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도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녀들한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죄를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스스로 좀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예. 그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실정법으로는 이 상황은 죄를 묻기는 좀 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자연법으로는 분명히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실정법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실정법을 안 지키면 곧바로 제재가 가해지거든요. 하지만 자연법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정법보다는 자연법을 어기는 게 더 큰, 더 무서운 범죄일 수 있거든요. 자연법을 어긴다는 건 인간의 본성을 거르치는 것으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뭐 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다 같은 법이 아니다. 뭐 이런 예, 얘기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죠?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실정법 위주로만 생각하고 그것만 지키면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실정법보다는 상위법이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정법과의 배치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해서 이제부터 법에 대해 생각할 때는 실정법만이 아니라 좀 자연법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법을 고려한다는 건 인간의 본성을 좀 생각하고 양심의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는 걸 의미합니다. 해서 나는 평소에 얼마나 자연법까지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예. 예. 이게 참 자연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법을 몰라도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수준의 것들이 그렇죠. 대부분 예, 자연법 예.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실정법에는 있어야 될 건 없고 또 저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법도 법을 제정한 사람, 집행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한 한동안 그 악법을 누군가는 피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되는 그렇죠.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자연법에 조금 더 많이 가까이 가 있는데 실정법 때문에 애를 먹거나 저항을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드네요. 예. 오늘. 예. 그래서 자연법 지키느라 실정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팔매질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완전히 인륜을 무시하는 행위를 이렇게 저지르면서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건 단순하게 실정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법이라는 것까지 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 이 얘기 쭉 나누다 보니까 그 최근에 트렌드 코리아 2020 네. 나온 거에 보니까요. 세 번째가 페어플레이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또는 앞으로 공정함과 객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굉장히 그 어떤 세대 못지않게 많이 추구하는 이런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법이 우리 실정법에는 항상 정의롭냐라고 하는 거에 의문부호가 하는 게 참 사실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직장인들이니까 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담보할 수 없어도 100% 담보할 수 없어도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공정함이 도대체 옳고 그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조금만 더
네. 생각하는 직장의 문화 이런 예. 것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그 듭니다. 그죠? 그 음. 공정함의 기준 속에 인간의 본성이나 예. 양심의 소리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좋습니다. 자유님. 네.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인간이 됩시다. 아, 좋습니다. 인간이 되거라 이런 거네. 그죠? 좋습니다. 어디서 예. 좀 뜨끔하게 좀 들어봤던 예, 것 그죠? 같아요. 예. 오늘은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법을 지켜야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법률로 정해진 실정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본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규범인 자연법도 있습니다. 실정법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만들어진 법 규범인 반면에 자연법은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규범입니다. 따라서 실정법보다는 자연법이 상위에 있는 규범입니다. 따라서 자연법을 지키느라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당사자를 악인이나 파렴치한으로 매도해서는 곤란합니다. 또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자연법을 무시하는 처사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에 대해 생각할 때 실정법만이 아니라 자연법까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실정법에서 다루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고 양심의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